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단신이 조금 늦게 올라왔죠. 저희가 아까 잠시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일을 하느라 주말에 라이브를 못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로 부득이하게 라이브를 옮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월요일인데 여러분도 일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사실 저 같은 직장인도 있으실 수 있고 프리랜서도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네, 주말 없이 계속 공부하고 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오늘은 단신 네, 다뤄볼 건데요. 단신 제가 모니터를 네. 네, 그리고 확대를 좀 조금 해주셔야 될 것 확대를 같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네. 오늘 뭐 단신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신작 소식이랑 또 최근이 아니지. 지금 하고 있어요. E3라는 행사를 게임 E3가 뭐 발표회 같은 건데 혹시 EA 스포츠랑 관계가 있진 않죠? 아닐걸요. EA 스포츠랑 관계는 네,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요. 아무튼 네. 그 내용 위주로 좀 선별을 했습니다. 일단은 댓글 소개부터 할게요. 네, 댓글은 이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이제 두 분이서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좀 소개를 너무 해드리자면 감사합니다. 네, 네, AZSPD님이 126화, 127화, 128화에 각각 5,000원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솜799님도 127화, 128화에 각각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신작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곱 번째 달, 일곱 번째 밤이라는 소설이 이건 5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켄리우 작가님이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후지다유 작가님도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뭐 곽재식 작가님. 네, 우리나라 작가님들도 많이 계시고 뭐 홍지윤 작가님이라던가 이영희 작가님이라던가 곽재식 작가님이라던가 그래서 저 이거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SF 소설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주도 설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주도 설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오고. 제주도 설화를 가지고 했고, 네. 뭐 중국에서는 뭐 진시황 설화라던가, 뭐 일본에서도 어떤 아마미오 섬이라는 가고시마에 있는 섬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 설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뭔가 SF 작가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SF를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SF일지 아니면 뭐 설화류일지는 제가 읽어봐야 알겠네요. 네, 어쨌든 알마에서 나온 책이고요. 알마에서 진짜 이런 SF들을 아주 예쁘게 해가지고 좀 소장 욕구가 들 만큼 그렇게 책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켄리우 작가님이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알려지시지 않았나요? 좀 그쵸. 설화 기반으로 한 그쵸. SF. 네. 저희가 좀 많이 읽었었잖아요. 네, 켈리오 작가님 작품 중에 그런 게 많죠. 네.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좀 되는 네. 단편집입니다. 네. 그리고 설재인 작가님의 붉은 마스크라는 음,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아작에서 나왔네요. 네. 네. 전염병이 돌아서 전염병이 걸린 사람들과 뭐 걸리지 않은 사람들 간의 뭔가 그 다툼에 관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하네요. 네, 네. 수능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좀 뭔가 우리나라 좀 로컬한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 그런 소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스노우 크래시 1, 2권. 이거는 사실 뭐 최근에 나온 책은 아니고 좀 옛날 책이죠. 옛날 책인데 이게 그거죠. 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그 소설인데 네. 약간 그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잖아요. 이 용어가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요즘 좀 핫한 용어다 보니까 약간 4차 산업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네, 뭐 AI가 핫하다 그러면 AI 관련된 소설 옛날 거 뭐 그런 거 좀 내주고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좀 메타버스가 요즘 핫한 용어라서 이 책을 다시 좀 다시 출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2008년도에 번역 출간이 되었다가 지금은 절판이 되었었대요. 네. 최근이 아니죠. 이제 올해 6월에 다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제 화두로 떠오르니까 중고가가 네. 막 6, 7만 뛰어올랐다. 원까지 거래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이야. 이게 읽어보면은 현재를 굉장히 잘 예측한 부분이 많다. 뭐 이렇게 좀 일컬어진대요. 좀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게요. 궁금하긴 한데 약간 공무원 분들도 약간 사서 읽을 것 같고 아. 기업의 고위 그러게요. 간부들도 좀 사서 읽을 것 같고 해서 아, 이것이 SF 붐의 또 다른 네. 계기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뭐라 그러죠?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독후감 그렇죠. 네. 필독 도서 막 이런 필독 걸로. 지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네. 있네요. 네. 아, ASC PD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퇴근길에 보신다고. 아이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단어가 내려온다 네. 라는 단편집이 또 오정현 작가님이 또 내셨는데요. 네. 이거는 허블에서 나왔고요. 우리나라 말에 대한 좀 국어학에 관한 SF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재밌겠네요. 이 오정현 작가님이 많이 나라를 떠도셨대요. 공부를 뉴욕인가에서 하시고 SF 쪽 뭐 영화 평론 이런 쪽에서도 좀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항상 모국어 우리나라 말에 대한 그런 글을 써보고 싶은 염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염원이 이제 있으셨다고.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 관한 SF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저도 저번에 이제 예전에 일본어 번역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이제 번역이라고 하면은 그 대상 나라 말을 이제 많이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말을 되게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공부를 그때 좀 약간 정말로 학창 시절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본 적이 있는데 막 국립 국어원 그 홈페이지 가면은 여러분 띄어쓰기 강의 뭐 이런 거 많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막 들으면서 막 시험 치듯이 막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런 SF가 나왔다고 하니까 되게 좀 관심이 가고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 실린 마지막 로그라는 작품은 2017년도 한국과학문학상 가작을 수상했는데 이게 김초엽 작가님의 비트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 뽑혔던 그 해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2회 한국과학문학상 수상 작품 중에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이 있고 그다음에 TRS를 돌보고 네, 있습니다. TRS가 돌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당시에 상을 받았던 작품이거든요. 이 마지막 로그가 당시에 수상 작품집에 실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관내분실 말씀하시죠? 아, 네, 관내분실이네요. 우기 속이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네, 네. 관내분실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여기 정리를 못했는데, 네. 혹시 토끼님이 좀 소개를 해주실 수 네. 있으신가요? 그 김보영 작가님 인스타에서 네. 봤었는데 그 박성환 작가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레디메이드 보살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하시고 그 영화화도 작품은 됐었죠? 영화화도 됐었죠. 네. 지구멸망 보고서라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옴니버스, 옴니버스식 네. 그 한국 영화 중에 2편으로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또 화제가 됐던 네. 분인데 그 이분 내용이죠. 로봇인데 스님인 그렇죠. 네, 로봇인데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돌을 닦는 그런. 근데 이제 로봇을 만든 로봇을 설계한 그 회사의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너는 뭐 그 로봇은 뭐 그런 걸 할 수 없어 이러면서 막 싸우는 그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죠.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네, 그 로봇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네, 맞아요. 그 네. 지구멸망 보고서에 3개 작품이 실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좀 제일 좀 감명 깊게 봤던 그런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 책에 이제 그 영화의 원작이 이제 레드메이드 보살 네, 박성환 작가님. 네. 그래서 이분은 불교 SF를 주로 쓰시나 봐요. 그래서 뭐 보살들의 사회라는 작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작도 있고 그런 이제 단편집이 새로 나왔습니다. 마음은 몸이 꾸는 꿈, 몸은 일시적 분자 구조물. 이고요. 이게 정식으로 어떤 뭐 서점 사이트나 이런 데서 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기 독립 출판을 하셨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통해서 주문을 하셔야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단신 올릴 때 네, 링크를 같이 방송 소개란에 네,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링크를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메일이나 아니면 그 독립 서점 그 인스타 계정에서도 좀 네.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콩땅콩님이 예전에 안철수 대표가 윌리엄 깁슨의 뉴로맨서를 언급을 해서 그 책이 매대에 자주 눈에 띄던 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죠. 뉴로맨서도 참 그 사이버펑크의 뭐랄까 시초 같은 그런 작품인데 그랬던 적이 있었군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E3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이 되는 대규모 게임 발표 및 전시회인데요. 이게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작년에는 진행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 트위치 등을 통해서 생중계가 될 뿐만 아니라 동시 번역도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말로도 다 번역이 돼서 지금 자막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쩐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진행을 해가지고 새벽 뭐 2시부터인가 3시부터인가 진행을 해가지고 아침 8시까지 하거든요. 그게 좀 애로사항이 있어요. 좀비들을 양산하겠군요. 네. 네. 그래도 뭐 유튜브를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날 일어나서 보셔도 괜찮고요. 그러네요. 아무튼 거기서 지금까지 공개된 게임 중에서 좀 저희가 살펴볼 만한 게임들이 뭐가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질문, E3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시는가요? 아니요, 저 잘 모르는데요. 방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렉트로닉 엔터테인먼트 엑스포래요. 아, EEE군요. 네네네. 엑스포였군요. 네. 여기서 참고로 참여한 게임 회사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좀 유명한 곳을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를 이제 만들고 있는 네. 엑스박스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다음 베데스다는 사실 베데스다가 뭐 만든 홀아웃 만들었습니다. 아. 홀아웃이랑 뭐 엘더 스크롤 그 시리즈 네. 등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스퀘어 에닉스 파이널 스퀘어 판타지로 에닉스. 유명한 스퀘어 네. 에닉스도 이제 네. 참여를 했고, 닌텐도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닌텐도는 아직 그 일정이가 15일인가 16일인가에 게임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발표된 바가 그러니까 발표한 게임은 없습니다. 네. 뭐 기타 등등 작은 회사 인디 게임 개발사들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인디 게임도 많이 공개가 됐고, 궁금하신 분은 여기 나무위키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쭈루루룩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임 공개되어 있는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몇 개만 좀 짚어보자면은 일단은 유비소프트에서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 트레일러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바타를 게임화한 건가요? 네, 아바타를 게임화한 겁니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베데스다는 마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그 게임 발표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앤드 베데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마소가 인수를 했군요. 네. 근데 요 유비소프트에서 요 게임을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반응이 뜨거운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왜 그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유비소프트 그러니까 이 E3 발표회에서 유비소프트가 보여줬으면 하는 작품들이 많이 안 나왔나 봐요.
아, 팬들이 기다리는 건 안 내놓고 그냥 그 대신에 이게 나와가지고 네. 팬들이 조금 짜게 식었군요. 네. 사실 이번 E3에서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특히 베데스다도 엘더 스크롤 시리즈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네. 엘더 스크롤 스카이림, 뭐 오블리비언 등등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 엘더 스크롤 온라인도 있고 그런데 엘더 스크롤 6를 굉장히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왔어요. 트레일러도 안 나오고 뭐 정보 공개가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렇구나. 아, NDC도 지금 유튜브에 올라왔나요? 그렇군요. 닌텐도도 지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아무튼 요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나비족이 주인공이래요. 그래서 플레이어가 나비족이 되어가지고 인간들이 여기 쳐들어오잖아요. 그 네. 인간들과 맞서 싸우는 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오. 인간이 인간과 싸워서 아, 그렇네요. 인간을 인간 플레이어가 네. 외계인 물리쳐야 캐릭터가 되겠네요. 돼가지고 네. 인간 이제 NPC와 싸우는 그런 네. 내용이네요. 네. 그리고 스타필드라고 베데스다에서 새로운 시리즈를 냅니다. 이거는 약간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주판 스카이림이다. 어허. 네, 라고 하더라고요. 베데스다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서비스하고 뭐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는 게임이 사실 다 온라인 게임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폴아웃 76도 온라인 RPG고 그다음에 엘더 스크롤 온라인도 이제 엘더 스크롤 세계관 기반의 네. 온라인 게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탐탁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은 네. 베데스다 게임을 즐겨온 사람들은 사실 싱글 플레이 오픈월드 기반의 RPG 게임들을 굉장히 좀 베데스다에서 많이 내줬고 그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팬들 층을 보면은 네. 예를 들어 스카이림도 그렇고 뭐 폴아웃 3, 4도 그렇고 그랬는데 온라인 게임을 계속 만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무리 온라인이 돈이 된다고는 하나 네네. 싱글 막, 플레이를 하고 싶다. 님친업 막 이렇게 좀 비꼬는 그게 뭔데요? 님 친구 없음. 왜냐면 MMORPG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뭐 같이 해야 재밌잖아요. 그쵸. 특히 폴아웃 76가 그런 점이 좀 많은데 파티를 맺고 하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점이 많은데 막 사람들이 막 친구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 스타필드는 다행히도 그 혼자 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게임이고 그러니까 내년 11월 11일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2022년 11월 11일에 출시가 되고 네. 사실은 공개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음. 트레일러 보시면은 굉장히 짧고 좀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 웅장하긴 합니다. 네. 웅장하긴 한데 뭐 게임 플레이가 아니라서 음.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서 네. 좀 어리둥절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게임 플레이도 이제 있긴 한데 아직은 공개된 게 많지는 않다. 네. 얘는 그러니까 온라인인데 싱글 플레이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뭐 온라인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네. 네. 혼자서 즐길 수 있고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이 좀 굵직하게 있는 네.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을 지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Sea of Thieves라고 이것도 사실은 개발이 된 지 좀 된 게임인데 뭐 SF는 아니에요. 사실 SF는 네. 아닌데 좀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이게 그 해적이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다니면서 3-4명 이렇게 한 배에 모여가지고 막 대포도 쏘고 그다음에 막 물이 막 배 구멍 나면 막 물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 고치고 막 물 퍼내고 막 어. 이러고 막 그다음에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기 몸을 대포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대포 터뜨려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도 막 할 수 있고 그런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모험하고 퀘스트 깨고 그런 좀 RPG스러운 게임인데 아이템 같은 것도 막 보물 그런 것도 먹을 수 있고 돈도 모을 수 있고 그런 게임인데 이게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E3에서. 근데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잭스페로가 나와요. 오. 이게 이제 캐리비안의 해적의 캐릭터죠. 네.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요 캐릭터가 나오고 심지어 이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데비 존스
아, 네. 그 문어 그쵸. 얼굴 네. 된 그 아, 데비 존 쿠툴루 같은 약간. 네네네 데비 존스도 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망자 누구죠? 그 얘랑 좀 라이벌인데 티격태격하면서 좀 츤데레인 친구 있는데 아, 그쵸. 그 누구죠? 네, 올랜도 안 블룸이 죽는 친구. 안 죽는 친구요? 네, 그 친구가 안 그런 애가 죽잖아요. 네. 있었군요. 네. 이름을 어쨌든. 까먹었네요. 네. 그 해적. 음, 그 해적도 나오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저희 이거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네. 그 싱글 플레이는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멀티플레이가 좀 재밌는 멀티플레이 위주의 게임인데 다른 유명 스트리머들이 하는 건 많이 봤어요. 근데 업데이트를 보니까 좀 재밌어 보인다. 기대가 많이 된다. 스토리도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인 것 같고 네. 잭스페로가 나온다고 하니까 네. 네, 네. 재밌어 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옵시디언 엔터테인먼트의 아우터 월드 시리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폴아웃 시리즈를 만든 제작진들이 베데스다에서 나와가지고 차린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폴아웃 시리즈의 좀 정신적인 후속작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PG이고 싱글 플레이 기반의 좀 오픈 월드인 게임인데 이게 폴아웃 76가 나올 때 아우터 월드 1이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폴아웃을 즐기던 사람들이 아우터 월드에 좀 많이 좀 좋아했어요. 폴아웃 76 온라인 게임이고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 게임에 그 반감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그래서 아우터 월드를 이제 많이 즐기고 했는데 아우터 월드의 시리즈 신작인 아우터 월드 2가 공개만 되었는데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네, 뭐 개발 중인 것 같고요. 트레일러를 보시면은 트레일러도 진짜 웃겨요. 트레일러가 막 내레이션이 막 그 좀 비꼬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뭐지 트레일러에서 막 그 주인공들이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내레이션에서 자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그 슬로우 모션 하면서 갑자기 이제 달리면서 슬로우 모션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자 이제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배경을 한번 보여줘야죠. 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장엄한 이 배경 이러면서 딱 우주 같은 모습 딱 나오고 그리고 캐릭터가 나오는데 뒷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내레이션으로 자 그다음에 캐릭터의 실루엣을 공개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공개하지 않죠. 왜냐면 아직 디자인이 안 끝났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레이션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원래 아우터월드가 어떤 게임이었어요? 원은 어떤 게임? 말 그대로 좀 네. 우주를 배경으로 한 RPG 게임. 그래가지고 막 우주선 들락날락하면서 막 지구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약간 포스트 아포칼립스적인 그런 세계관의 RPG 게임이다. 폴아웃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헤일로 인피니트 네. 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헤일로도 좀 유명한 그렇죠. 시리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연말 출시 예정인데 이것도 사실 반응이 좀 안 좋아요. 그렇군요. 네. 왜냐면은 이 헤일로에서 최근에 그 옛날 작품을 하나 리마스터해서 냈는데 네. 개판이었어요. 그래픽도 예전보다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작품도 트레일러를 딱 보니까 그래픽이 좀 이상해. 네, 좀 그래픽이 좀 이상하고 좀 게임 회사에서 트레일러를 내면 보통 네. 그 그래픽이 더 뛰어나거든요 인게임보다. 아, 그러니까 트레일러에서는 좋은 그래픽만 보여준다. 게임보다. 네네. 아까 뭐 더 좋게 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렇겠죠. 그래픽을. 네, 네. 근데 이 트레일러에서조차 그래픽이 좀 별로다. 별로다네. 약간 찰흙 같은 느낌. 그렇군요. 그래픽. 네. 그래가지고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뭐 이 헤일로 인피니트는 사실 고정 팬들이 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멀티플레이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멀티플레이에 대한 기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헤일로 시리즈가 굉장히 막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고 그 무기를 이용해서 막 좀 다양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공을 하거든요. 네. 외계인들의 무기를 막 집어가지고 막 외계인 무기 써보고 막 이상한 막 에너지가 나간다든가 그다음에 막 그 검 같은 거 가지고 싸울 수도 있다거나 해가지고 좀 그런 게 좀 이 게임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막 전투를 해볼 수 있다니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헤일로가 그 빅뱅 이론에서 애들이 막 하는 거죠, 맨날. 그럴걸요? 아 그런가요? 네. 빅뱅 이론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아, 이 네. 헤일로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이제 마스터 치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슈퍼 솔저 같은 거예요. 슈퍼솔저. 인조인간입니다. 인조인간. 아, 강화 네. 인간이군요. 강화인간, 네. 네. 강화인간인데 네. 이 전투만을 위해서 이제 태어난 그런 인간인데 그 3대 외계인 때려잡는 그 공돌이 뭐 이런 3대 외계인 때려잡는 지구인 3명 있어요. 네. 그 옛날 이제 게임을 좀 많이 즐기신 분들 2000년대쯤에 게임 많이 즐기신 분들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헤일로 시리즈의 주인공인 마스터 치프랑 네. 그 다음에 하프라이프 시리즈 주인공인 고든 프리먼 그리고 그 뭐죠 그 레이저 커터 들고 다니는 플라즈마 커터 들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그 공포 게임 공포 네 게임. 공포 게임인데 게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게임을 설명해 보세요. 디멘시아 현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디멘시아 현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텐데 아무튼 그 작품의 주인공까지 해가지고 3명이 이제 외계인을 굉장히 잘 때려잡는 데드 스페이스 맞아요. 데드 스페이스 시리즈의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주인공 이름? 네. 주인공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3명이 해가지고 외계인을 아이작 맞아요. 아이작 클라크. 네, 아이작 클라크. 네. 네. 네, 맞아요. 데드 스페이스의 아이작 클라크였습니다. 3명이 외계인을 때려잡는 지구인 그 3인방이다 해가지고 네. 좀 유명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좀 네임 밸류가 있는 시리즈입니다. 아무튼 과연. 그 네. 시리즈의 헤일로 인피니트라는 신작이 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토믹 하트라는 작품이 또 공개가 됐어요. 네. 요거는 보니까 신생 스튜디오에서 만든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이오쇼크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네. 이게 보니까 대체 역사물 같은 거더라고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홀로 전쟁을 치룬 소련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뭔가 좀 기술력이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막 비밀 기술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뭔가 파헤치는 그런 네.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레일러가 굉장히 좀 약간 그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막 이상한 괴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BGM은 또 디스코예요. 아하. 디스코 노래가 막 나오는데 네. 막 전투가 벌어지고 막 그런 트레일러인데 굉장히 정신이 없고 좀 약간 그 약을 한 사발이 한 것 같은 그런 아하. 네 그런 보면은 좀 이게 이제 게임 플레이 장면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상하게 생겼죠. 저기 저런 적이 로봇, 굉장히 로봇 많이 같은 나오더라고요. 건가요? 네 로봇 같은 건데 네. 좀 다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상하게 생긴 네. 그런 로봇들이 많이 나오고 네. 보면은 뭔가 그 폴아웃도 이제 그 현재 우리 세계랑 다르게 뭔가 핵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네. 발달을 해가지고 뭐그 자동차들이 전부 그 엔진이 핵으로 된 기관이고 근데 이제 전자 기술 그런 거는 또 발달을 덜 해가지고 브라운관 TV 같은 거를 다 쓰고 이런 세계관이거든요. 네네. 폴아웃이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세계를 좀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아토믹 하트. 네. 아토믹 하트. 아톰이 원자죠. 네. 원자로 된 뭐 심장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 핵과 관련된 뭐 기술이 좀 발전한 그런 세계가 아닌가 아,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게임 플레이 같은 거 보면은 좀 바이오쇼크 특히 그 바이오쇼크 인피니트 있잖아요. 그 짚라인 타고 막 날아다니면서 네, 막 하늘 배경으로 네, 그런 거. 제 손에서 막 능력 나와가지고 막 적들 띄우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도. 바이오쇼크 느낌도 많이 난다.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토커 2도
또 새로운 게임 트레일러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좀 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토커 2를. 요거는 좀 RPG, FPS, 호러 게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난 지역에서 네. 뭔가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그 거기가 지금도 그 체르노빌 사고가 난 곳을 반경으로 뭐 이렇게 30km인가 해가지고 그 지역을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존이라고 하는. 근데 그 지역이 사실은 뭔가 이상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고 그곳에서 뭐 괴물이 나오고 그곳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게 이제 스토커 1이었는데 그게 좀 굉장히 오래된 작품이거든요. 이 스토커가. 네네네. 스토커 2를 2011년인가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개발이. 근데 그게 뭐 여차저차 해가지고 중간에 또 뭐 엔진을 갈아엎었다가 해가지고 겨우 이제 14년인가 우리는 개발을 할 생각이 있다 해가지고 뭐 트레일러가 2019년인가 처음 나와가지고 이게 겨우 이제 그 출시가 확정이 됐는데 예정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게임 영상이 공개가 많이 됐고 2022년 4월 28일에 출시 예정입니다. 안 그래도 그 스토커에 대해서는 제가 네. 예전에 장르 무슨 특강 들을 때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X구역이라고 이제 이 X구역이라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그런 장르를 좀 이렇게 아예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뭐게 이제 스토커인 거고 이제 체르노빌을 이제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뭔가 그 구역이 정해져 있고 거기서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미스터리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런 거를 이제 X구역이라고 일컫는데 예를 들면 뭐 솔라리스 이건 아니구나. 다잉라이트도 포함이 되겠네요. 다잉라이트도 그 작은 도시 안에서 좀비 사태가 퍼져가지고 네. 거기서 뭐 벌어지는 일을 다룬 거니까 다잉라이트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네. 그쵸. 그다음에 솔라리스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저기 그거 있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했던 그 소멸의 땅 저기 그거 있잖아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넷플릭스의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이상한 안 나요. 이상 네.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네, 그쵸. 거기서 막 자기랑 똑같은 사람도 막 나오고 거기 네. 그 드라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막 괴물 나오는데 괴물을 서던리치. 맞아요, 서던리치. 네, 그 서던리치도- 괴물이 누구 잡아먹은 다음에 그 사람 목소리 막 흉내내가지고 맞아요. 그거 나오고 네, 네. 그래서 그것도 그 구역 안에서만 그런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네, 작품을 네. 그 존 X라는 X 구역 뭐 이렇게 X 해가지고 구역. 네, 부른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제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요거는 네. 우크라이나 게임사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제 체르노빌 그 사고의 이제 피해국 중 하나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체르노빌 바로 아래인가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만든 게임이고 이 스토커 1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고 특히 동구권에서 인기가 많았대요. 스토커 1. 그래서 요것도 재밌어 보이는 게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라운디드라는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재밌어 보여요. 저 이거 좀 나중에 이 게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은 그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라는 만화 아세요? 몰라요.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라고 그 옛날에 땡땡에서 살아남기 시리즈 있잖아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북극에서 살아남기 뭐 그다음에 피라미드에서 살아남기 막 이런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상식 만화인데 그 뭐 생존법 그런 걸 가르쳐주는 그런 만화가 있거든요. 네. 그 시리즈의 좀 마지막 작품으로 나온 건데 곤충 세계에서 살아남기라고 그 주인공 일행이 크기가 엄청 작아져가지고 곤충들 피해서 막 도망다니는 그런 시리즈 그 작품이 있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주인공이 요게 크기가
조그매져가지고 네. 막 개미랑도 싸우고 그 다음에 막 벌이랑도 싸우고 그런 작품인데 네. 이게 그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얼리 액세스로 지금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는 작품인데 완성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가 빈약하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그 좀 개발이 완료되면은 즐겨볼까 하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 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좀 흥미가 동하시면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왜 맷데이먼 나오는 그 사람들 작아지는 아, 영화 네.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생각나면서 음. 그 약간 뭐 게임이어서만 가능한 경험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상상 우리가 많이 하긴 하는데 음. 실제로 이제 해보면 어떨지. 생존 게임입니다. 그래서 네. 그 물도 막 찾아다녀야 되는데 물의 주 공급원이 뭐냐면은 풀에 맺혀 있는 이슬 이런 그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주워 먹어야 되고 막 그런 건데. 귀엽다. 네, 굉장히 좀 플레이하는 거 보긴 했는데 재밌어 네.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게임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들어요?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스퀘어 에닉스의 자회사가 만들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저도. 네, 스퀘어 에닉스 게임들 공개할 때 같이 공개됐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스퀘어 에닉스에서 이제 게임 공개하는데 대부분이 마블 관련 작품들이었거든요. 대부분은 아니었고 뭐 두 작품인가 그랬는데 네. 사실 영화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 특히 이 마블 시리즈 작품들이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평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면은 좀 그래픽이 좀 많이 후지고 이 뭔가 마블 네임밸류를 팔아먹어서 만든 게임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나요. 네.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이 자회사 에이도스 몬트리얼이 제작을 네. 했다고 하는데 그쵸. 이런 뭐랄까 좀 유명한 작품들을 게임화 할 때는 어차피 그 작품 팬들은 살 테니까 라는 그런 걸 깔고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잘 된 걸 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 네.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게임은 굉장히 좀 인기를 많이 얻었고 평가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들었던 그 마블 어벤져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그 작품은 좀 사실 약간 팬들을 위한 작품 이상의 좀 평가를 내리긴 어려운 작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트레일러를 딱 까봤더니 좀 약간 팬들을 위한 작품이다. 그래도 그거는 되게 좋지 않나요? 평이 배트맨, 맞아요. 아캄 배트맨도 네. 굉장히 그 아캄 나이트 네네 뭐 이런 거는 아캄 나이트 굉장히 평가가 좋은 작품이죠. 근데 그건 네. 너무 옛날 작품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냥 그런 작품 중에서 뭔가 성공한 작품이 있었나 하고 떠올려 보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작품인 것 같은데 배트맨 정말 오래됐네요. 그러면. 네. 오래된 작품이죠. 그랬고 다음에 Life is Strange 네. 라는 어드벤처 게임이죠. 요거가 또 스피노프가 공개가 됐습니다. 아시나요? Life is Strange? 저번에 그냥 소개는 해주셨어요. 뭐 약간 시간 이렇게 돌리는 뭐 이런 네, 거. 그게 이제 1편이죠. Life of Strange 1편의 주인공이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뭐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작품인데 요 1편도 리마스터가 된다고 합니다. 1편도 리마스터가 돼가지고 새로 이제 좀 그래픽 같은 거를 수정해가지고 공개가 되고 그 다음에 스피노프여가지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트루 컬러에서는 새로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은 다른 사람의 뭐 감정이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자신의 능력을 좀 뭔가 저주처럼 여겨요. 불행한 그런 걸로 여기고 네.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치유를 하고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렸겠죠 아마도. 그런 게임이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좀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도 이게 오랜만에 새 스피노프가 좀 공개가 된 거거든요. 네.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좀 저희 방송에서 옛날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그 1, 2편이랑 같이 좀 다뤄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레포데라고 이제 좀비 나오는 게임이 있죠. 레프트 포 데드요? 네, 레프트 포 데드 네. 줄여서 뭐 레포데 이렇게 부르는데 네. 그게 이제 4명에서 하는 뭔가 좀비를 학살하는 그런 게임인데 오. 그게 2까지 나왔는데 벨브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2까지 나왔는데 그 게임을 만들었던 이제 개발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백포 블러드 후속작은 아니고 정신적 후속작, 네. 정신적 계승작인데 네. 백포 블러드라는 게임도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쥐라기 월드 에볼루션 2도 공개됐습니다. 이거는 아마 동물원 만드는 게임일 거예요. 동물원인데 동물이 공룡인. 그렇군요. 쥐라기 월드 게임이 이제 쥐라기 파크를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그런 작품인 것 같고, 그다음에 헬로 네이버라는 또 인디 게임이 좀 유명한 게임이 있어요. 네. 네이버가 이웃이라는 뜻인가요? 네네. 이게 네이버가 네이버 하면 네, 초록창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웃인데 네. 그 자기 옆집에 사는 이웃이 집이 굉장히 괴상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리고 무슨 집안이 다 미로처럼 돼 있는데 네. 그 거기를 주거 침입을 하는 게임입니다. 하하. 주거 침입해가지고 이 옆집에 사는 아저씨의 비밀을 밝혀내자 뭐 이런 게임인데 이게 이제 2편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하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네. 집이 막 무슨 던전같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조작감도 굉장히 더러운 게임으로 유명한데 아이고. 그래서 고인물이 좀 많습니다. 그 유튜브 같은데 보시면은 막 이 게임을 뭐 몇 분 안에 공략해 보겠다 막 이런 영상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작품으로 좀 유명한데 뭐 2편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네. 재밌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네. 한나하님이 라이프 1탄이 띵작이었는데 3탄까지 나오다니 라고 네. 하셨네요. 네. 2탄인 거죠? 2탄이 나온 거 아니에요? 요거는 스피노프라서 네. 뭐 1.5? 이게 아마 3탄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3탄이 이게 맞아요? 세 번째 작품이 맞을 거예요. 2편이 아마 있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2편의 주인공이 뭐 꼬마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하신 거죠? 네, 네. 여기까지고요. 네. 아이고. 단신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늘은 거의 게임 얘기를 많이 해봤네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게임계의 명절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새로운 게임들 많이 소개해드렸고요. 저희 그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만약에 다루게 되면은 저도 해봐야 되니까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뭐 막 컨트롤이 필요하거나 그런 게임은 아니고 어드벤처 게임이고 좀 퍼즐을 풀어나가는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서 네. 퍼즐은 뭐 막히면 공상님이 힌트를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저희 방송 어디서 들으실 수 있나요? 저희 방송은 팟빵, 파티, 그 다음에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소통을 네.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트위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팟빵 댓글로도 물론 남겨주셔도 감상평이나 뭐 아니면 그쵸. 네. 하트 한 개가 소중합니다. 네. 여러분. 네. 다뤄뒀으면 하트, 하는 좋아요, 작품. 뭐 댓글, 뭐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나는 듣고 있다. 내가 여기에 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걸 다룰 거예요. 이거 웹툰을 다룰 겁니다. 네, 웹툰을 다룰 건데 저희가 단행본으로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팬이라 가지고 오디세이, 갈로아 작가님의 오디세이, 그리고 다리 위 차차라는 작품. 제가 잘렸네요. 이게 반대라 가지고 헷갈리네요. 자, 오디세이라는 이 갈로아 작가님의 만화. 이 주인공 은하라는 여자애가 우주 비행사가 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그 뒤의 여정까지 그려낸 작품이고요. 네, 이 다리 차차라는 작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SF 에세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잔잔하고 좀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SF적인 부분도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둘 다 SF 어워드에서 웹툰 부문에서 대상을 탄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SF 어워드 웹툰 대상 작품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만나요.